난 45실습이요. 1m 할 차례네요. 네. 예. 우리 이제 맛을 얘기를 하면요.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사람은 이 맛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제 맛도 음식 맛을 볼 때 거친 음식이 있고 미시한 음식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미의 맛이라고 우리가 차락하는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하면 음식으로 생각하면은 거친 음식에 속할까 미시한 음식에 속할까 생각해 보면은 미시한 음식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거친 음식을 먹을까 미시한 음식을 먹을까 이러면은 아이는 미시한 음식을 먹어요. 그 왜 그러나 배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도 배변이 없죠. 그래서 차도 음식을 치면 미시한 음식에 속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맛도 이제 보면은 거친 음식의 맛은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맛 한만 다선할 때 이제 일미를 얻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맛을 이제 정신적인 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옷은 어때요? 옷은 음식에 속할까요? 음식에 속하지 않을까요? 옷도 거칠고 미세한 게 있잖아요. 여기 옷도 음식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비바람을 막아줘 몸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에 이제 좀 얘기 좀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음식에도 이제 4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단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잘라 먹고 끓여서 먹는 음식, 단식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음식을 얘기하면 촉식이라는 게 있어요. 촉식. 접촉에서 오는 음식을 얘기해요. 그럼 접촉에서 오는 음식은 대개 보면은 감정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느낌이 관계된 음식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음식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사랑 같은 거.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면 접촉이 나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칠삭둥이, 팔삭둥이 아이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막 주물을 주고 만져주면 아이가 폭풍 성장을 해요. 정신적 안정을. 그거는 접촉에서 오는 촉식이 때 감촉에서 오는 음식이지만 감성적인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얘기하면 사유식이라는 거죠. 내가 이래 사유를 내서 얻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심한 이치를 사유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음식이에요. 사유식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일미락하는 것도 이게 이제 사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런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식이라는 거 있어요. 식은 알식자. 되게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하는 것. 식은 판단하는
그 비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음식일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기억되어 있는 것도 음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식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일미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미라 하는 한 가지 맛, 일미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일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차 맛을 보면은 맛은 이제 접촉에서 오는 맛이잖아요. 차 맛은. 그렇죠? 그러면 차 맛은 이제 차 맛이라 하는 것은 접촉에서 오기 때문에 촉식에 속합니다. 촉식. 차물과 혀가 이게 딱 접촉해서 오는 맛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접촉에서 오는 맛을 통해서 세상 모든 하나를 깨뜨려 보는 맛을 본다 이러면은 그는 이제 사유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이라 하는 게 결국 그냥 잘라 먹고 이렇게 끓여서 먹는 음식이 있지만 접촉에서 오는 음식이 있는데 그런 음식을 통해서 맛을 느낀다면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맛 한맘 다슨이 실습에서 일미다슨이란 말을 쓰는데 일미를 얻기 위한 차명상이죠. 네. 일미다슨 차명상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차는 색평미를 갖추고 있으므로 음식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음식도 거친 음식과 미시한 음식으로 나눈다. 차는 미시한 음식에 속한다. 미시한 음식은 대체로 몸 건강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다. 자, 차 맛을 통해 한마음 상태로 가는 선이 맛 한마음 다스니다. 여기서는 선이란 말도 생각도 여인자입니다. 네. 이 자리로 들어가려면 차 맛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차 맛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차를 마시는 그 순간 맛을 포착하여야 하며 거기에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선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맛을 딱 포착하면 그런 감정에서는 덧붙이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매 순간 차마의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맛과 생각을 떠나는 것이다. 전자는 차의 첫맛을 주시 집중하여 말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차 맛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변화하는 차 맛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차 맛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자를 첫맛보기를 한다면 후자는 참맛 변화 알기 수행법이다. 네. 근데 여기 차이가 뭐냐 만일에 굳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첫 번째 방법이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요. 대개 이거는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힘. 그러니까 의도죠. 네, 마음의 힘이 들어가는 거고요. 둘째 부분 요거는 이제
이로서 들어갑니다. 이 이치죠. 이치가 있어요. 이치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힘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이제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치는 참 매 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관찰해가 이게 이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차 맛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 하는 건 지금 잘 알다시피 맛이라 하는 것은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 맛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생각하면 돼요. 예. 차 맛이 이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 맛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맛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마음의 본성이 일미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유 거기 있어요. 사실 먼저 참맛 변화알기부터 명상하고 나는데 첫맛 보기를 하여 일미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여기는 이제 첫맛 보기부터 문제에 들어갑니다. 첫맛 보기 안에도 참맛 변화 알기라는 지혜를 얻는 게 들어가요. 첫맛 보기에 첫맛은 곧 참맛 변화이며 곧 참맛 변화고 첫맛임을 알고 수행해 가는 것이 첫맛 보기. 즉 첫맛이 곧 참맛 변화의 원인이며 참맛 변화의 순간순간이 첫맛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참맛이 변하지 않는다면 참맛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차 맛을 본다면 매 순간 차 맛을 보는 순간순간이 첫맛입니다. 왜 그럴까? 과거에 지나간 것은 맛볼 수 없고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맛볼 수가 없어요. 현재 맛보기 때문에 첫맛이 늘. 그래서 지나간 걸 맛볼 수 없잖아요. 첫맛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면 과거의 맛, 미래의 맛, 현재의 맛. 자, 이렇게 나누면 과거는 지나가서 없으니까 과거의 맛은 볼 수가 없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아서 볼 수 없고 현재의 맛만 봐. 이 맛이 현재 맛이 매 순간 변하더라도 매 순간 변하더라도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는 순간순간 첫맛이. 그럼 이게 간단하네요. 또 이제 첫맛 보기를 이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러므로 차 맛의 변화이다. 이를 아는 순간 첫맛을 보고 아는 것이다. 첫맛 변화가 참맛 변화가 곧 첫맛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서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서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첫맛과 참맛의 변화는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참맛의 변화 속에서 첫맛에 초점 맞춰 수행해 가야 된다.
이것이 천막보기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는 집중 명상이 삼매선이며 일미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마 변화 속에 천맛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뭘까? 이 변화라 하는 거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맛은 현재의 맛밖에 없어요. 현재의 맛.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야기하는 순간순간 네, 맛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맛보는 그 맛이 첫맛이에요. 네. 과거의 맛은 볼 수 없고 미래의 맛도. 그리고 여기 이제 참맛, 이 차 맛의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요 차 맛의 변화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면은 그러면 늘 현재의 맛밖에 없죠. 여기 무슨 맛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삶도 똑같아요. 지나간 과거의 나의 삶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의 삶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여러분 앉아있는 이 순간만이 전부입니다. 이걸 알려면 화를 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당신이 화내는 건 당신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인생에 화내는 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지나간 인생은 안 돌아옵니다. 기억으로만 남아있거든. 미래의 인생은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만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은 화를 내는 순간이 나의 삶의 전부이지 인생의 부분이라 하는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현재라 하는 게 삶의 전부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맛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순간 넓게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천맛이에요. 천맛 보기 명상이에요. 예? 알아차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걸 없다고 알아차리고 현재 순간 맛보는 순간만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현재 순간 알아차리는 게 천맛보기라고 얘기해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천맛보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장 이제 읽어볼게요. 참맛 변화 알기에서 차 맛의 변화는 곧 인연의 법칙이며 이 인연의 법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참맛 변화 알기의 분석 명상의 지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지혜 다슨이죠. 지혜 다슨입니다. 그건 앞에 이제 요 일미선이라 했는데 요거는 삼매선이라 했죠. 요거는 삼매다선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다선, 삼매다선. 천맛보기와 참맛 변화 알기는 모두 맛 한만 다선이자 일미다선이다. 천맛보기와 참맛 변화 알기를 함께 수행하면 곧 삼매와 지혜를 함께 지간상수로서 일미다선이 수행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죠. 지금 우리는 굉장한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천막보기 삼매선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마상대 들어가는 다선을 하겠다. 삼매 다선이죠. 천막보기의 삼매 다선을 통해 시를 그 한 수 읊었는데 제목이 고양이 성자예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고양이는 한 마리 쥐를 잡기 위해 몸 낮추고 발소리도 나지 않게 접근한다. 발견된 목표물에 눈을 떼지 않고 훌륭한 수행자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종래는 쥐를 잡지만 집중하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안다면 고양이 수행자, 고양이 성자라 하리. 왜 그러면 여기 고양이도 다 집중을 해가 쥐를 잡거든요. 근데 자기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체. 근데 사람은 내가 집중하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알 때 이것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자, 천막보기에 대한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제 짧게 딱딱 끊어서 명상을 한번 해보고 또 전체를 갖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천막보기. 천막보기는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려면 밖에서 안으로,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거친 데서 미시한 곳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왜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와야 되느냐면은 고통의 원인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현상에서 무형상 하는 거는 현상은 몸인데 무형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거친 데서 이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하는데 번뇌가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게 있어요.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간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지혜가 개발이 돼요. 그 무지에서 지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그건 주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맛보기에는 천맛의 모양과 천맛의 마음과 천맛의 비있음의 세 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맛의 이제 모양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형상에서 무형상을 얘기하죠. 천맛의 모양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현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맛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주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천맛의 비있음 가는 거는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있음으로 가는 거는 바로 현상의 본질로 간다. 자, 마음의 본성이 텅 빈 공이기 때문에 바로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맛의 뜻은 과거의 맛도 미래의 맛도 없고 현재 참맛을 참맛을 보고 있을 때이다. 나왔죠. 현재의 참맛이 변하더라도 맛이 변화의 감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의 맛을 보고 있을 때 그 맛이 첫맛이다. 이때 첫맛은 깨있음이 함께함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맛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뭐냐? 하나는 이제 현재의 맛. 또 이제 하나는 현재 깨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맛이 첫 맛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현재 지금 맛보는 맛하고 현재 그 맛을 인식하는 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첫 맛보기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 이걸 계속하면은 현재 순간 넓게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깨 있음이 뭔지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깨 있다. 내가 의식이 깨 있다. 마음이 막 과거로 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막 회상을 하고 있으면은 깨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지나간 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과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내 마음이 거기에 막 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마음이 가 있을 때는 뭘 얘기해요? 그건 깨 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것은 깨 있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현재 순간에 딱 있을 때 깨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현재 순간에 깨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요.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상태는 내가 뜀박질을 막 하면 예를 들어 불이 났다. 불 끄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마음에 불 끄러 막 가도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죠. 막 뜀박질이 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우리는 사물을 보면 바뀌는데 깨있는 의식은 어떤 사물을 봐도 깨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 와버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 의식이 딱 깨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상태에 가면은 내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라도 보고 있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벌써 그런 걸 통해 이 마음은 생로병사, 깨있는 마음이 생로병사가 없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하죠. 그래서 이 천맛보기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고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면 차에 어떤 형식이 있고 답법이 있고 이러는데 차 명상은 답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죠. 차를 매개로 해가지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첫 맛은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맛의 앞 3단계는 첫 맛의 모양이며 4번의 단계는 첫 맛의 마음이며 5번의 단계는 첫 맛의 비에 있음의 일미이다. 총 5단계로 나눕니다. 자, 대중에게 인사와 함께 첫 번째 첫 맛보기 명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주피 세 번째 자종을 한 번째입니다. 첫 맛의 모양. 다양한 맛을 현재 순간의 맛으로 통합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게 현상이 또 무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첫 맛의 모양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첫맛의 모양에는 이제 3단계를 나눈다고 얘기했죠. 예. 총 이제 5단계 중에 세 번째, 그 3단계가 첫맛의 모양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이냐면은 종에 비유할 수 있죠. 종을 탁 치면은 막대기가 종에 딱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첫 번째 첫맛이에요. 두 번째는 여운이 생기죠. 이것도 첫맛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운 속에서 전찰난 맛하고 후찰난 맛이 달라요. 예, 맛을 구분한다. 맛을 구분해도 첫맛이에요, 그게. 깨 있는 의식에 있어 이제 맛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거기에 이제 네모칸에 보면 모양에는 명칭이 붙는다. 중론에 의하면 명칭이 있는 것에는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상호 의조는 자성이 없는 공을 뜻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이런 얘기. 자, 한번 봅시다. 찻잔 어때요? 모양이, 찻잔 이름이 있죠. 찻잔 이름. 그죠? 그럼 찻잔은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이 중론에서 얘기한다면은, 이 명칭 다음에, 명칭이 있다 하는 이런 모양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모양이 있는 거는, 부분에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요거는 뭔가 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흙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찻잔 여러 가지 흙들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은 자성이 없는 공을 이야기해요. 이게 자성이 없어요. 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건 탁 던지면 깨져. 자성이 있다면 던져도 안 깨져요. 왜? 여러 가지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명칭이 있는 것은 다 실체가 없는 이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첫맛은 모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모양이 될 쪽에 끝에가 공성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찻잔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찻잔을 분석하면은 어디 되느냐? 찻잔이 없어요. 자, 이 찻잔을 보는 것은 시각적이고요. 이 찻잔을 분석하는 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맛의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맛의 현재의 순간의 맛으로 통합해 가면서 무형상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이제 마음의 무형상이죠. 이걸 이제 찻잔 시각적으로 보면은 있지만 분석하면 찻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명상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차를 따르세요. 자, 따르고, 자, 여기에 대한 명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차 공부라 이게 참 희귀한 겁니다. 희귀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차를 통해서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본다는 것,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 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유구라는 사람이 지금 다경, 그 경자가 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자 붙는 거는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이 책이 바로 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수준 차가 나잖아요. 다경은 수준이 여기 비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경이 우습게 보이는 얘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 다경 근과 옥조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이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비교가 되는 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자,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둔다. 이게 순간 집중이에요. 자, 그러면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모양을 보고 찻잔 바닥에 연구 문양을 보면 차물이 맑고 투명한 잘 보이죠? 자, 찻잔을 봤으면 찻잔을 잡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맛을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맛이 맛을 음미해 봅니다. 자, 내려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사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감고, 이 차 맛은, 혀가 없으면 차 맛을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차 물이 없어도 차 맛을 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 3자에 만나서 혀끝이 맛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차물은 찻잔이 없으면은 이 차물을 통해서 차 맛을 볼 수가 없다. 찻잔은 분석해 보면 거기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고 모양을 뜨고 그늘에 마르고 그 과정에서 깎고 해서 그 다음에 유약을 칠하고 불에서 한번 구워낸다. 그래 다시 초벌구이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유약을 칠하고 두 번째 구워내면은 찻잔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찻잔은 애초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찻잔이 존재한다면은 이 찻잔 실체는 공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찻잔이 공하다면은 바로 찻잔에 담긴 물도 공하고 차물이 공하다면은 차물을 통해 맛보는 차맛도 공하다는 거죠.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호조내에서 생기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나 실체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입안에 맛보는 차 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차 맛이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눈을 뜨고요. 자,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방법은 차 맛이 공하다 하는 걸 알기 위한 하나의 사유죠. 여러분들이 이대로 쭉 사유를 해보면 맛이 공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차 맛이 공하면은 음식 맛이 공하죠.
그죠? 음식을 먹고 자라는, 유지하고 있는 이 몸도 공하죠. 그러면 몸이 의지하고 있는 이 환경이 공하죠. 부모, 형제가 공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공하죠? 지구 땅덩어리 공하고 우주 공한 거예요. 그 공 하나로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차 맛을 가지고 차 맛이라는 차락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하나를 깨뜨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 사유를 하면은 지혜가 생겨가지고 웬만한 화라든지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 사람은 언제 스트레스 받는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으러 가려고 할 때 스트레스 받고, 또 내 자신이 잘 보존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데미지를 줄 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근데 애초 처음부터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내 몸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알면,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해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맛을 탁 보면서 이 의자에, 안락 의자에 탁 기대면서 이렇게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죠? 사유하면 할수록 사유는 발전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이런 사유가, 기차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앉아서 이런 사유를 하면은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바로 차를 매개로 해주세요. 이게 차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 목적은 뭐냐면 차 도구 없이도 차 명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찻잔을 앞에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뭔가 마음의 긴장을 푼다. 이때부터 대중 모두 함께 차 명상한다. 눈을 감고 각자 내면에 다시를 꾸미고 자도 일체를 상상을 갖춘다. 다시리 자리에 앉아 차를 음미하고 자기 집을 연상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감을 떠올린다. 여기 자기 집을 연상 안 해도 돼요. 요걸 갖다가 다시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바꾸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다시 꾸미기 뜻세기 명상입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자, 상상의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상상의 차방에서 눈을 뜨고 눈앞에 찻잔을 든다. 마치 한 손에 연꽃이 피듯이 한 손으로 찻잔을 들고 한 손으로 받쳐준다. 또는 두 손으로 찻잔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 차를 마신다. 자, 이렇게 한번 탁 상상으로 한번 해가지고 쭉 갔다가 이제 눈을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꾸도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요, 요 부분을 다시 꾸미기 참명상 앞에 넣어도 됩니다. 요건 이제 그 상상의 차방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요. 눈 앞에 그냥 눈앞의 찻잔을 든다. 부터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는 거죠. 차를 몇 분 마시는가?
두 번 마십니다. 네, 두 번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감고 이 명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명상이 끝날 때까지 찻잔을 연꽃 피듯 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이제 차를 봤다면은 이거 그냥 찻잔을 내려놓고 해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천막보기 107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천막보기, 천맛의 모양, 종의 첫 소리와 같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막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찻잔을 이렇게 찬맛을 딱 보고 딱 내려놓고 이렇게 쫙 관찰을 해도 되고 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거기에 천맛보기, 천맛의 모양, 종의 첫소리와 같다. 차 마실 때 그냥 느끼는 맛이 첫맛이라니 과거에 맛보던 것과 비교하지 말. 고정감정을 맛보는 것도 차에 대한 보도이라니. 이게 이제 천맛보기 처음에 땅 종소리 같은 거예요. 두 번 천맛 변화 알기. 요거는 종선이 이온 것 같다. 참맛 이온이 길이를 살핀다. 자종 땅지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보면 천맛 차이 구분하고 통합하기. 여운이 길이만 건 차맛이 구분될 때 지금 이 순간에 천맛을 통합한다. 차 맛의 강약을 구분하면서 차 맛을 거울같이 지켜보면 있으면 늘 천맛 보이게 된다. 천맛 보기는 순간의 천맛으로 통합된 모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순간이 천맛이라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현재거든요. 예. 현재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맛, 좀 맛보고 있는 맛을 통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1, 2, 3 있는데 하나씩 한번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필 한번 딱 치면은 맛을 한번 딱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천맛보기 첫 번째예요. 자, 찻잔을 들고 맛을 옵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딱 이렇게 접촉에 있을 때 맛이 어때요? 현일도사님 어때요? 맛이? 안 마셨어요? 현일도사님 지금 한 맛을 보세요. 첫 번째 딱 느끼는 맛은 어때요? 예? 감각이 묻어서. 그 뒤에 보살님 한번 얘기해요. 맛이 어땠어요? 딱 강약에 첫 번째 딱 접촉했을 때 맛. 단맛. 보살님은 어때요? 예. 향기를 먼저 느끼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맛을 딱 보면서 여운이 있어요. 맛이 변하는 여운 길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처음에 딱 첫 맛을 딱 이 맛봤을 때 느끼는 맛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맛의 여운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마시고 자, 맛을 이제 내려놓고 많이 입안을 보십시오. 좋아요. 차 맛의 여운이 느껴집니까?
그 좋습니다. 그 느낌을 참마다 여운에 대한 얘기. 보살님부터 어때세요? 그냥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천일은 단맛이냐다가 예. 단맛이 계속 이어집니까? 이어지면서 향으로 향으로. 살짝 바뀌면서 만약에 길이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길이가 한 25cm. 20. 재밌네. 근데 보살님은? 천일은 단맛이 나는데 끝맛 안 매운맛. 아, 끝맛이 매운맛이 났다. 그러면 그 길이는 얼마 정도? 본인이 느끼기는? 천맛보다 길이 맛이 응? 한 10cm 길었어요. 그럼 보살님, 네, 예,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옆으로 보고 있는 보살님 이야기. 예, 처음에는 마셨을 때 차가운 게 들어와서 이제 떫은 맛이 나다가 이게 따뜻해지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나니까 단맛이 너무 훨씬 떫은 맛이 그러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죠? 길이가 체크됩니까? 네. 그럼 보살님, 뒤에 보살님. 처음에는 온도나 예. 예, 차마 구분까지 다 얘기를 하셨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느끼는 첫 맛을 딱 체크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맛을 이렇게 길이를 보라고 얘기하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이 첫 맛 보기에는 삼마타에 속하는 거. 그래서 집중 있게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은 맛이 길이를 알고, 그 길이 속에서 다양한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맛, 네? 지나가면서 사라지면서 계속 다른 맛이 주고 강약의 맛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길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마치 뭐가 또 종소리 같아. 망치가 딱 첫 번째 부딪히는 건 첫 맛이고 우웅 하는 건 길이를 얘기해요. 길이 속에서 강약이 있는 거죠. 이건 참맛을 구분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이런 거는 자, 첫 맛은 모양이라고 우리가 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어디가 차 맛을 본다 이러면은 이렇게 차 맛을 딱 보면서 탁 첫 번째 햇빛에 오는 맛부터 여운부터 차 맛이 지나가면서 이 길을 이 다양한 맛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맛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1만 개의 미래봉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와인을 맛보고 물로 헹구고 또 다른 맛을 보고 이러는데 100만 분의 1의 차이에 또 다 구분해낸답니다. 전문가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차도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걸 구분해낸다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이 집중력이 사실은 사람을 바꾸는 거,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집중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격은 부드러워집니다. 그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방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첫맛 차이 구분하고 통합하기까지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집중이 생기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내목고를 한번 보죠. 첫맛 이 차이 구분하기에는 벌써 앞에
천마 변화 알기하고 지금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죠? 예. 곧 그랬더니 읽어볼게요. 천마 차이 구분하고 통합하기. 여운의 길이 많고 차맛이 구분될 때 지금 이 순간에 천맛을 통합한다. 차맛의 강약을 구분하면서 차맛을 거울같이 지켜봄이 있으면 늘 천맛 보기가 된다. 천맛 보기는 순간의 천맛으로 통합된 모양이다. 순간의 천맛이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차맛의 강약이 구분되잖아요. 차맛의 강약이 구분되는데 이 구분이 다 천맛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늘 거울같이 지켜보는 게 있으면은 이게 깨 있다는 거죠. 예. 깨 있기 때문에 천맛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목글. 천맛 여운의 길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이렇게 길이를 쫙 이렇게 체크한다잖아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졌다 하는 이거는 집중이 커졌다는 거죠. 이거는 집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운의 길이만큼 전찰의 맛과 후찰의 맛이 구분된다. 여운의 길이만큼 차맛이 구분될 때 지금 이 순간에 첫맛으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운의 길이를 거울같이 보고 있을 때 지나간 앞의 맛과 뒤 이어오는 맛 사이가 순간순간 끊어진다. 그러니까 왜 끊어질까 이거죠. 왜냐하면 지나간 맛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일어나는 생각이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이제 과거로 가는 마음이 끊어졌고 미래로 가는 마음이 탁탁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자, 그 이유는 생각이 과거로 미래로 가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이러한 경계는 늘 알 수 있는 경계다. 그러므로 여운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 첫맛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맛이란 순간순간 깨있기이다. 깨있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맛을 보는 순간순간 첫맛이라는 것이다. 첫맛의 기준은 의식 깨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끊어진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 있다. 과거로 가는 것이 끊어지고 미래로 가는 것이 끊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 첫맛의 자각, 마음을 주객을 마음 하나로 통합하는 거. 요걸 이제 봅시다. 요거는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간다. 주객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마음이 거친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마음 하나로 통합되면은 이제 의식이 이제 미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오면 첫맛이 보이고 첫맛 변화와 그 길이가 보이고 첫맛의 마음이 보인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첫맛을 보고 있는 정신작용을 캐치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첫맛을 보는 정신작용과 첫맛을 구분이 될 때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거. 이 자기 마음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내가 하는 걸 내가 아느냐 하는 게 있어요. 강력한
그걸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런 거 알아요. 강력한 데미지를 입으면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상처받았구나 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예정 씨가 많이 경험했을 건데, 예? 본인이 상처받다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대산에서. 어? 왜 옛날 그 집어내니까 막 부끄러워지는 거야?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거는. 저도 과거에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말하는 거. 굉장히 몇 년을, 한 3년인가 이상 갔어요. 가고는 나중에 이게, 여기 이마가 새까맣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까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외국에 이제 나가면 좀 좋아질까 해서 대만, 홍콩, 방콕으로 해가지고 그 미얀마 국경지대까지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심이 어떤 장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항상 어떤 장소 가도 분노는 자기 가슴에 있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굉장한 데미지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언제 풀어지는 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미얀마가 수행을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있잖아요. 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주 데미지 입었다. 이걸 어떻게 풀지?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충격받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일상생활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 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컨트롤이 가능해지니까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거. 94년도에 이제 그 강주 그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 요청이 왔었어요. 처음 방송 출연이죠. 20분 정도. 그런데 내가 뭐 2시간도 강의하는데 20분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했어요. 20분도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방송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분, 2시간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때 경험에. 그래서 박 PD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방송 사고다. 새로 녹음하자 그랬어요. 내가 3번 반복했다 하니까 박 PD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방송 출연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나는 내가 방송하면 3번 반복하고 있다가 알고 하고 있었던 거죠. 소재로 고갈돼가지고 그 순간 당황했어.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자기도 말하면서 알고 말하는 내용을 자기가 알면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는 같은 마음임을 알고 첫맛에 깨있는 마음의 맛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첫맛이는 맛의 변하는 무상을 보고 깨 있습니다. 첫맛은 깨 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이 마음을 보는 같은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맛이라 하는 것은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이죠. 그럼 맛을 아는 것은 뭐예요? 네?
마음이 잘. 마음과 그래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맛을 보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무슨 맛이에요? 마음의 맛이. 이 맛을 보면은 뭐 쌉쌀한 것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음인데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 것은 그 맛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이게 마음이 마음을 안 거예요. 이 자체가. 쉽죠? 마음이 마음을 안다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맛의 마음, 자각이라고 딱 있고 주객을 마음 하나로 통합한다 하는 것은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다. 마음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은 뭘까? 내 밖에 따로 있는 걸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알고 보면. 왜?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거 확인해 드릴까요? 마음인 줄. 이 찻잔 있잖아요. 이 찻잔이 마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 찻잔이 왜 마음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명상에 넣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찻잔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한 세 수로 나눠가지고 설명하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죠? 예? 막걸리 장가죠. 차자입니다. 찻잔이죠. 그냥 첫 번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찻잔이 우리 보고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찻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얘기해 보죠. 현일거사는 이 찻잔을 감상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평가를 내린다면 좀 사대가 과학해서 만드는 그 사대가 하면서 만든 거. 여정씨 찻잔 어때요? 찻잔이요? 형체가 있었대요. 형체가 이쁘다고? 예. 두 분이 이야기한 데는 뭐 찻잔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대로 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찻잔이 이쁘다고 그러지. 보살님은 어때, 이 찻잔? 이 찻잔은 내 마음을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내 마음에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면 벌써 찻잔이 세 개가 생겼습니다. 찻잔이 어때요? 예? 아이? 둥글다. 찻잔이 벌써 네 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실제 현재는 찻잔 하나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찻잔에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중요해요. 그래도 찻잔은 있지 않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내 밖에 따로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내 밖에 따로 찻잔이 있다면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을까? 이 찻잔은 바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있으려면. 그러면 찻잔 던지면 깨지니까 이건 찻잔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변하잖아요. 그리고 찻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띄지 말아야 돼요. 내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나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찻잔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찻잔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찻잔을 그럼 뭐라 불러야 되나? 찻잔이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찻잔이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내 스스로 밖으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서. 그럼 결국 마음에서 만든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한 같이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뭔지 뭔지 마음이 마음을 못 보면은 모르겠어요. 예? 마음이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떤 마음 상태일까? 마음이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은 그건 깨달음이에요. 주객이 없잖아요. 그죠? 주객이 없는 거죠. 주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 딱 움직이면은 둘로 탁 분리되어 버리는데 마음이 마음을 보는 상태가 되는데 분리되는 하나가. 그러면 그런 상태는 어떤 것일까? 자, 이 얘기를 하죠. 이번에 그 명상 포럼에서 어느 교사가 질문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AI가 명상을 하면 열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 다른 스님이 대답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 그 교사님이 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또 물었어요. 자기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그럼 명상을 하면 더 잘한다는 얘기겠죠? 저는 생각이 다르죠. 바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AI는 인공지능은 계산기와 똑같다. 말하자면. 그 대상을 계속 계산하는 건데 열반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를 캐치를 할 때는 그럼 AI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억울하고 늦을 것 같아요. 네? 모를 것 같아요. 에이. 마음이 없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A가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상태, 모르는 그 상태로 가져간다면은 AI는 어떻게 될까? 기능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능이 정지되면 그 AI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열반을 얻고 난 뒤에도 활동을 계속해요. 활동을 해도 마음 움직임이 없다. 그런 사례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이 이제 열심히 스님들 시봉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원주 스님인데 주선사자가 와가지고 당연히 죽을 때 오늘 죽어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원주 스님 사정을 해요. 제가 이게 스님들 시봉하다 보니까 내가 수행을 못했는데 한 3일만 하고 가겠습니다. 3일 후에 이제 오십시오. 3일 후에 딱 왔는데 그 원주 스님 못 잡아갔어요. 왜? 마음이 움직임이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임이 멈추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여전히 이 원주 스님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승사자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만일에 AI라 그러면 어떠냐?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죠. AI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죠? 네, 우리가 이거 참 명상이 재밌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네모칸 첫 맛의 자각은 입 안이 보인다면 자각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입 안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마음의 눈이 생겨야 된다. 심안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안은 육안이 볼 수 없는 느낌, 감정,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입 안이 보이는 사람. 자, 입 안이 보이는 사람. 네? 입 안. 그냥
안에 치아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는 사람. 그럼 보이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눈이 생겼어요. 물론 이 사물보도제 아니지만 벌써 윤곽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혀가 움직임도 다 캐치가 되고 치아 같은 것도 마치 이미지화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눈이 생겼다. 무슨 말 이해되죠? 이런 단계는 벌써 이건 여기서 말 네 번째 첫맛의 마음 주객을 마음 하나로 통합하는 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같은 마음임을 알고 라는 뜻은 참맛은 미각이다. 참맛 보는 정신작용은 의식의 작용인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미각과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알아차림이 생기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제3자의 알아차림이고 깨있는 첫맛의 마음이며 마음이 마음을 보는 같은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다. 이 마음에 깨있다. 깨있으면 초점 맞추고 머물러야 한다. 주객도 마음이며 주객이 함께 생멸하는 것을 아는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주객을 마음 하나로 통합한다고 한 것이다. 깨있음에 초점 맞추고 머물면 주객이 하나로 통합되고 평정과 산미가 온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명상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첫맛 패턴, 첫맛 변화 패턴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를 이해하여 지혜가 생긴다. 이는 이치를 얘기해요. 이치. 자,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맛이 있는지 살피고 맛의 변화를 이해한다. 자, 두 번째, 지나가는 맛은 되도록 오는지 관찰한다. 미래의 맛은 오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세 번째, 과거와 미래의 맛이 없는 줄 알고 현재 지금의 맛도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죠. 잡을 수 없는 변화는 참맛 형상의 무너짐으로 곧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여기 이제 차 맛의 변화 패턴 알아차리고 이해하기예요.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요게 패턴을 알아서 이해한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도 다 적용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적용해도 이 패턴을 안 벗어나고 생각에다 적용해도 이 패턴은 여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모든 건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왜? 이게 이치이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맛 변화 패턴 알아차리고 이해하기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첫맛의 비에 있어 텅 빈 일미로 통합한다. 됐죠?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맛의 비있음이 뭐냐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첫맛 속에 맛 자체의 고요한 자성이 없는 무미 일미를 맛보는 단계이다. 참맛 요원 속의 다양한 참맛은 첫맛으로 통합되고 첫맛의 변화에 머물지 않음에 머물러서 똑같이 맛없음의 일미로 해통하여 살핀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뭐 다 때려치워버리고 첫맛이 변화에 머물지 않은데 머물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차 맛은 계속 첫 맛은 변화에서 지나갑니다. 차 맛은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아요. 그냥 머물지 않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는 거죠. 초점 맞추어서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맛은 없어요.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죠. 자, 맛을 봅니다. 가만히 입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맛은 계속 변화갑니다. 변해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지나가는 걸 붙들지 말고요. 지나가 내버려 두고 흔적 남기지 않는 걸 잘 보면 지나가면서 흔적 남기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걸 이제 맛없음 일미로 해통하여 살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자, 웅웅웅 하는 거는 참맛 유흥과 같죠. 그러면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머무는 게 하나도 없죠.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머물지 않는 건 똑같아요. 자, 계속 들어보면은 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거나 소리 흔적 남기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맛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입안에 맛이 남아있죠? 맛이 남아있는데 흔적 남기지 않는 건 똑같아요. 우리 삶이 똑같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 흔적이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은 흔적이 없어요. 현재도 지금 흘러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아무도 사람들은 감지를 못해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찢고 뽑고 싸우는 일이 다 없어져버려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 그러고 난리치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남겨두면 자식들 쓱 가져가려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죠. 싸우는 일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밀에 해통한다는 말이 그런 소리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좀 단계가 있습니다. 총 몇 단계는 8단계나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안 되니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건 연습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반복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집에서 반복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연습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맛이 변해가면서 머물지 않는 곳에 초점을 맞춤. 객이란 첫 맛과 주인이란 초점 맞추고 집중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맛을 보고 있으면 맛보고 있는 걸 정신작용이잖아요. 그걸 탁 지켜보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참맛은 강약이 있고 짙고 열범이 있다. 그러나 참맛이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 곳은 강약도 없고 짙고 열범이 없어 늘 한결같다. 한결같으면 곧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이때 텅 빔이 일어난다. 이 상태가 익어지면 평정과 선정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텅 빔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텅 빔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예, 텅 빔이 일어나는 건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텅 비었어요. 이럴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을까?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는 마음만 탁 남아있어요. 이건 이제 평생 여러분 수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첫 맛이 머물지 않은 흔적 남기지 않으며 집중할 때 망념, 잘못된 기억 등 잡다한 생각, 감정이 일어나면 적과 망념이 머물지 않는 자리를 알아차려 망념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텅 빔이 계속 익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거야. 망념이 오르는데 잡생각이 올라오고 잘못된 기억이 올라오면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어떻게? 네, 머물지 않은 자치 없음을 알아차려.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망념이 제거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연기적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 망모지 머물지 않는 자리를 알아차리는데 자치 없음을 알아차린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조주 스님의 무자가 있죠. 무자 아십니까? 조주 스님 무자도 똑같아요. 이때 망념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망념이 일어나면 조주 무자를 되는데 없음 해요. 없음 하고 명칭을 붙여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화도차가 됩니다. 그래, 맛을 이게 머물지 않는데 딱 맞물고 있는데 뭐 망념이 생기면은 없음 하고 명칭 붙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무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있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 걔는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없다 했어요. 무했어요. 근데 한자로 무하는 것보다 없다 또는 없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불성이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없다 한 거예요. 네, 여기도 망념이 약간 일어나면은 없다 하고 명칭을 붙이죠. 망념이 돼서. 그 말은 이 무는 무자성의 무입니다. 실체 없음의 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없어. 왜냐하면 없다 하는 말은 망념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예? 착각하면 안 돼요. 망념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두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천막 머물지 않아 흔적 남기지 않으면 머물러 빈 항아리가 이제 텅 빈 상태로 올 때까지 한다. 계속 맛을 이렇게 보면서. 네 번째, 망님이 일어나지 않는 텅 빈 무심 상태를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한다. 이 무심 상태가 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는 이게 뭘까? 이건 선정이에요, 선정. 자, 다섯 번째, 텅 빔을 보고 있는 마음만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때 이 마음이 명상의 대상입니다. 텅 비고 보고 있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차를 맛을 보면서 텅 비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보이면은 자, 어디겠냐? 그게 이제 명상의 대상이에요. 이제 그때 초점 어디로 돌린다? 그 마음을 돌린다. 여섯 번째, 이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로 관찰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것은 패턴이라고 했죠. 즉 마음이 찰나로 사라지면서 과거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없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서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차리되 그 마음은 지속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 불연소 연속을 체험하는 것. 이때 이걸 알면은 이게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예, 죽음이 없다 하는 걸 이해하죠. 차 맛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불연소 연속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문다. 그 자리에 머무는 마음은 유주임을 알아차린다. 머무름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일곱 번째 그래요. 여덟 번째,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무는 마음도 무소득의 마음이며 주객이 없고 차별이 없고 무조작의 본연이며 본래 면목을 청정이며 강명의 무해자재이며 생로병사가 없고 모든 것의 근원으로 모든 것이 의지하고 무시일로 하늘 깨뚫은 해통의 일림을 자각한다. 그리고 마음이 불변임을 확인한다. 첫 단계에서 맛을 보는 마음과 지구 단계의 마음 불변의 로 같은 마음임을 확인한다. 이 깨달음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진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런 상태가 오면은 AI가 멈춰버린다. 네, 이해가 될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걸 비유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기 눈이 눈을 못 봐요. 원래 못 보자. 그거 마찬가지. 마음이 마음을 못 보면 경기에 가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각적 부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깨달으면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마음 상태를 공적하다. 또 이렇게 텅 비었다. 자중을 치고 그 다음에 한 모금 마시면서 감정의 생각이 고요해진 무미의 평등창 온몸의 세포에 스며듦을 명상함. 깨달으면 끝나지만은 이게는 못 깨달으니까 계속 이렇게 명상한다는 얘기. 어느 스텝? 스님, 옛날에는요 스님 말씀 몰라가지고 막 연구했었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다 써주시네. 내가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하게 그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래가 또 교정을 봐가 최고로 내려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거 탁탁 적어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뭔가 쌓여있는 게 많아. 그래서 자꾸 강의하면 뭐가 자꾸 튀어나와. 그래서 기록을 해둬야 돼. 말하면서 정리되는. 어? 말하면서 정리되는 스타일이지. 정리되는 것보다는 계속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지. 저도 그런 거. 누구나 그러죠. 에? 누구나 그러죠. 열심히 수행하면 돼.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차를 마시면 그 과거의 맛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아서 없다. 생전 맛밖에 없다는데 혹시 그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똑같.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 6번에 바로 그거예요. 건강경이 나오는 거. 6번에. 그 번호 6번 있죠. 이 마음을 과거, 미래, 현재로 관찰한다는 말 그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마음은 변하면서도 자꾸 사라지면서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깨달음이 없는 상태는 주객이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예.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이 주객이 하나가 돼가지고 선정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럼 그건 구분해야 돼요. 선정 상태에 들어가도 미시한 마음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 논서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무분별 상태를 가지고 공성을 닦는다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된다. 공성에 대한 지견을 갖고 무분별 수행을 해야 해탈이 있다. 이렇게. 해탈이 뭔가 하면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모든 속박이 벗어났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 내용이 뭐냐?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와 공성을 이제 이 지혜 내용으로 보면 돼요. 스님, 이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앞에 마음하고 뒤에 마음에 스님께서 마음이 마음을 그렇게 구별을 좀 해주십니까? 앞에 마음은 이제 보여지는 마음은 대상이고 보는 마음은 주관이에요. 주객이 같은 마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수 스님께서 묻자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라는 그런 뭐 신신명의 개념을 뛰어넘으면 무하는 거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온 스님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개념 이전의 세계인데 이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10대 때 마음을 본 거하고 우리가 자꾸 투사하고 왜곡하는 게 있는데 이 수행자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 단계를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 단계. 제가 기술에 이 단계가 깨져 들어가는 길을 잘 제시해 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 과정이 전부 다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7번, 8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예요? 건강삼매경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이 마음을 보는데 아직 초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걸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럼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주관이고 보여지는 대상은 객관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 이랬지 저랬지 하면 그 생각은 어때요? 계기잖아요. 네. 그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보는 나와 관찰적인 나. 이렇게. 그렇지. 그 보는 나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수사하거나 왜곡하거나 전도 공상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그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감정과 촉감과 이런 안위기절심 이런 데 이제 좀 몰아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사실은 그런 판단을 스님께서 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앉아서 하면 불가하다 하시는데 생활 속에서 부딪혀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알아차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는 나는 뭐 가고 오고는 다 똑같아요. 눈을 떠나 감아나 똑같아요. 네. 개인 의식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얼만큼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져요. 그러니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건 일상생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과거를 해상하잖아요. 해상되는 대상도 마음이지만 해상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죠. 이 주객을 아는 게 또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이제 주객을 같이 알 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논수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들고 하면 이렇게 비유들어요. 세 사람이 풀장에 가서 두 사람이 물속에 뛰드는 걸 제3자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객은 뭔가 하면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대상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제3자는 알아차림 또 있는 거야. 근데 주객이 다 마음이라는 거고 뒤에 또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결국 그런 걸 다 이제 알게 되죠. 코칭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주객이 분리되기 때문에 급이 주곡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일치가 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보여요? 그래 주객이 이제 보통 이제 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분리됐다고 보는 건 대상이 있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객이 늘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대상도 공하고 주관도 공하다고 공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대상을 인식을 하는데 대상을 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모양을 보고 있는데도 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물질이 공이 있거든. 물질이 반려신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물을 인식하던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그 모습은 주객이 분명히 있지만 주객 그 자체가 다 하나의 연기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상호 우정 관계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있다 없다는 생각에 개입해버리면 주객이 탁 날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내가 대상을 따로 먹어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 양자물리학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사물을 갖다 설명을 하면 현재 이렇게 양자물리학을 약간 적용을 시켜서 하면 좀 빨리 받아들이겠는데 스님들께서 이렇게 물질을 갖고 설명할 때는 좀 안 와닿아서 그래서 이제 분석이 필요해요.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예. 눈을 보면 있는 것 같이 분석해보면 차점이 없다. 네. 바로 그걸 해. 그래서 분석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이제 계속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을 해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사물을 볼 때도 그런,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이래 보면, 사물을 보면은, 제 시선이 요걸 딱 투과를 하자. 시선이 사물을 투과하기 때문에 사물의 실체 없음을 알아요. 제가 이래 보면 시선이 몸을 투과되어 나가는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 못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는 되잖아요. 그게 왜 될까? 이죠. 수행하는 거 관계. 그럴 때 이제 보이는 사물이 또 달라지는 거지. 투명하게 보는 데. 투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이 별로 나한테 걸리지 않는. 자유. 응? 내 자유.
그래서 이는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유가 필요한 이유, 사유가 분석할 힘이 있어야 돼요. 사유에서 분석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좋아지면 비로소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서에도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뭐 50대가 되니까 10대, 20대 그 애들이 그건, 마음이 알겠는데 응. 그게 그 나이 때는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뭐 경지는 제가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닌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투가 이걸보다 저는 실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실생활에 안 되는 이유, 마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알아차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차는 힘을 길러가지고 수행 힘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해가지고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는 지혜의 가르침은 응용하는 게 무궁무진해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화가 나면 남편 보고 합장하고 나무 간신보살을 하라. 그거 그렇게 해가 뭐 화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예? 안 내려가죠. 근데 되는 거예요. 내려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하시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니 자신은 뭐 어이쿠 간신보살 이래버려요. 화가 내려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아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날 조건이 될 때, 의쿠 간신보살이라는 조건이 끼어들면 그 조건에 의해서 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자가 이게 뭐냐면, 그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초기 경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콘다냐라는 스님이 탁발을 하는데, 사리불종자가 그때는 그 불교에 기하기 전에 외도인데, 보니까 몸에 아우라가 있거든. 탁발 끝나자마자 막 불어요. 당시에 누굴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하니까 저는 고타마 붓다를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 고타마 붓다는 뭘 가르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불법이 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대산문의 가르침, 바로 깨달은 것도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날 조건 되면 화가 났는데 의코 간신보살이라는 조건이 되니까 화가 사라요. 조건이 일어났다고 조건이 사라요. 이걸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하면서 이치를 여기 이라고 되어 있는 이치를 잘 알면 이치를 그렇게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LA에서도 그 고려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늘 할머니 와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딱 이렇게 아들 보고 한국에 보내달라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운다 이러니까 스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이런 거 손을 이렇게 가리키고 한날 때 가리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고함 지르대. 아니 스님 그런다고 얘기되느냐 이게 막 왜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왜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화가 갔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할머니 정말 자기가 자식 가리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니까 화가 내려가 버려. 왜 내려갈까?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은 내 것이라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화가 났는데 너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건 무소유예요. 그래서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다 이랬어요. 깨달은 내용이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유 다른 이름 뭔지 아세요?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왜 실천이 왜 안 될까? 알아차림 힘이 없으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알아차는 힘이 없는데 무슨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모르는데. 알아차림 힘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다 알아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의식 확실히 깨어 있으면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안 일어나요. 나는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저는 말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행한 지가 좀 몇 년째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외에 뭐 지혜 가르침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하면 돼요. 그만두죠. 시간 많이 지났죠. 술을 마셔서